우선 빅데이터 AI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빅데이터란 포맷이 있는 정형 데이터, 이미지나 로그로 이루어진 비정형 데이터, 또는 오픈 API 형태지만 JSON, XML, HTML 형식의 반정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이 IoT 센서, ETL 프로그램, 메시지 큐를 통해서 수집이 됩니다. 그리고 분산 처리가 가능한 하둡, 데이터 웨어하우스, 클라우드와 같은 데 저장이 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빅데이터들이 수집되고 저장되고 나면 인간이 원하는 대답을 얻기 위해서 AI를 거치게 됩니다. 이 AI에도 다양한 분야가 많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괄목할 만한 것은 머신러닝 분야입니다. 이 머신러닝 분야에서도 딥러닝 분야가 있는데요. 설명이 가능한 머신러닝 기법, 그리고 블랙박스로 되어 있어서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복잡하지만 인간이 원하는 답을 최적화하여서 답을 내주는 딥러닝 기법 등이 있습니다. 이 딥러닝은 최근에 나온 분야는 아니고요. 1960년대부터 소수의 학자에 의해서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다가 GPU의 성능이나 분산 처리 기능에 대한 불가능함 또는 알고리즘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90년대까지 연구가 되다가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GPU의 개선 또는 알고리즘을 개선했다든가 이러한 극복을 통해서 2000년대 초반에 딥러닝이 다시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고요. 여기에 유명한 학자들은 제프리 힌튼, 얀 르쿤 같은 학자들이고요. 이 학자들은 현재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데 초청이 되어서 계속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AI 분야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데이터 처리법, 알고리즘 종류, 간단한 원리, 그리고 해석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신러닝 기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머신러닝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준지도학습, 강화학습과 같이 4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도학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도학습은 말 그대로 분석자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르쳐주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답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측과 분류가 있는데요. 예측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되 Y값을 예측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계좌 잔액 예측 서비스가 있습니다. 고객이 실제로 거래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앞으로 계좌의 잔액이 얼마일 것이다 예측한 서비스고요. 분류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되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참인지 거짓인지 등을 분류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KB 하나은행 자금 세탁 방지 업무 의심 거래 보고 시스템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데이터가 자금 세탁하는 의심 거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가르쳐주지 않지만 답을 내는 학습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군집, 연관 분석 등이 있습니다. 군집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정답이 없지만 그룹핑하여서 종류가 무엇인지 나타내주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신한카드가 코드9 카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서 고객을 18종으로 군집화하였는데요. 이 군집화한 것에서 타겟을 하여서 신상카드를 출시한 경험이 있습니다. 연관 분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A를 했을 때 B를 할 수 있는 확률을 데이터를 패턴을 분석하여서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윌마트의 보고 사례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실제로 아빠들이 맥주를 사러 윌마트를 가서 그 이후에 봤더니 애기 기저귀를 사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것을 데이터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빠들의 맥주를 살 때 바로 옆에 기저귀를 디스플레이 하여서 매출을 향상시켰다라는 보고서를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불법 부실 여신 상시감시 시스템 구축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저축은행의 불법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는 부실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데이터를 패턴을 분석한 사례이고요. 또 준지도 학습을 보면 준지도는 말 그대로 반틈은 지도하고 반틈은 지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이미지 데이터를 맞다고 이제 판정을 시켜서 계속 학습시키고요. 실제 이미지 데이터에서 조금 변형을 하여서 가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 이미지가 참이다, 참이지 않다라는 것을 판별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없지만 시도와 보상을 통해서 보상이 총량이 되도록 학습하는 방법이고요. 이 신한금융투자에서 고객에게 펀드 선택해주는 랩 서비스 같은 것을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AI에 대한 구조도 살펴봤고 머신러닝의 기법에 대해서도 한번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면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방법을 4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전처리 부분입니다. 포맷이 있는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결측치나 이상치가 있는지 서머리를 확인을 해보고 있다면 제거하거나 대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포 확인을 위해서 시각화를 하고요. 이 전처리가 다 완료가 되면 데이터 마트를 추출합니다.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로그 데이터, 음성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등이 있는데요. 이것을 시각화하거나 또는 변수들끼리 비교를 하기 쉽게 정교화를 하거나 또는 데이터가 부족하면 데이터 가생성 등 필터 등을 처리를 하여서 데이터 전처리를 완료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전처리가 완료되고 나면 홀더업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할하는데요. 분석자의 주관에 의해서 7대 2대 1, 6대 2대 2와 같이 트레이닝 셋, 밸리데이션 셋, 테스트 셋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할한 데이터에 대해서 표본에 너무 딱 맞게 학습되면 신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표본에만 적합한 오버피팅이 될 수 있으므로 오버피팅을 방지해야 되는데요. 여기는 미니 배치 또는 드롭아웃, 러닝 레이트 등 오버피팅 방지하기 위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할하고 처리가 완료가 되면 추출한 데이터 마트의 트레이닝 셋에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모델을 생성하는데요. 트레이닝 셋의 모델을 생성해 봤더니 밸리데이션 셋을 적합시켜 봤더니 적합도가 굉장히 낮다. 그러면은 이제 전처리를 통해서 다시 데이터를 정제하고 또 홀드업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할하고 또 오버피팅 방지를 위해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신규 알고리즘 적용하는 등 이 스텝 1부터 스텝 3의 과정을 반복하게 되고요. 트레이닝 셋을 통해서 알고리즘 적용해보고 밸리데이션 셋을 적합시켜서 적합도가 괜찮다라고 판단했을 때 트레이닝 셋, 밸리데이션 셋에 사용되지 않는 테스트 셋을 다시 적합시켜 봤더니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실시간 시스템에 이 모델을 적용하게 됩니다. 적용을 하여서 인라인 테스트를 하고 괜찮다라는 평가가 나오면 온라인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여서 이 모델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게 됩니다. 이 4가지의 스텝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쉬어가는 타임을 위해서 유전 알고리즘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유전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인공신경망이 나오기 전에 굉장히 연구가 활발했던 알고리즘이고요. 현재도 특정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지금 인공신경망의 초기값 세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왼쪽의 파란색 모델 같은 경우에는 문유문희 교수가 그네를 타도록 프로그래밍한 모델이고요. 오른쪽 빨간색 모델 같은 경우에는 초기 값을 0으로 하여서 0과 1을 통해서 진화할 수 있도록 유전 알고리즘을 접목한 모델입니다. 진화를 하기 위해서 64개의 모델을 학습시켰고요. 이 중에서 4개의 가장 잘 학습된 모델을 남기고 60개의 모델을 모두 버립니다. 그리고 이 4개의 모델을 60개로 채운 다음에 2세대의 학습을 시작하고요. 이렇게 세대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22세대의 그네 타는 모습을 봤더니 굉장히 학습이 잘 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문윤리 교수가 프로그래밍한 모델보다 훨씬 더 그네를 잘 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모든 것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AI를 통해서 최적화를 하고요. 이러한 발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니 배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모델을 학습시킬 때 모델 학습을 시각화한다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해봤는데요. 이와 같이 이러한 형식으로 학습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나요? 1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